그런데 많은 분들이, 자, 그러면 연예인분들을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. 대부분 이렇게 기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사 속에 그 빌딩 중개 법인의 이름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매매, 연예인들의 매매 사례, 뭐 실패 사례도 듣고 성공 사례 이렇게 하시면서 네. 넣을 때 그것도 살짝의 홍보인 거죠. 이제 그 중개법인에서 약간의 그 사례를 토대로 그 중개법인에서 약간 홍보를 하는 그런 기사를 가끔 내놓더라고요. 그럼요. 맞아. 이제 중개법인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게 그렇죠. 일대일생의 기회인데 또 연예인.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네. 그게 연예인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정말 그 중개법인에서 거래하신 연예인분들 그냥 토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네. 좀 궁금하더라고. 사실 그 기사 나올 때마다 중개법인에서 하신 건가? 뭐 이게 그냥 토대로 그냥 사례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건가? 기사를 통해서 막 그런 게 그런 기사는 좀 어떻게?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 질문에서도 2021년 연예인 건물 매매 사례 네. 혹시 궁금한 게 많거든요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성공 사례하고 뭐 실패 사례. 네. 이거는 진짜 연예인들도 이 전문가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분이 전문가를 안 만났으니까 실패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. 전문가를 만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해서 실패했나? 뭐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? 그쵸. 성공 사례,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일단 기사화 되는 것들은 네.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개법인의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요. 작아요. 그러니까 크다면 큰데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쨌든 거의 회사로 치면 거의 한 뿌리,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빌딩 중개법인이 생긴 지가.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된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분파거든요. 분파로 다 때려 나온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제 사건이나 아니면 뭐 이슈가 생기면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. 다 알게 돼요. 좁다 보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사 보면 굉장히 또 반갑고 이래요, 네. 사실.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일단 이슈가 하나 터지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. 다 알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금방 알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남들이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내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. 제가 그 법인에서 꼭 한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군요. 할 수 있죠. 할 수 있죠. 그리고 어차피 뭐 한번 기사화 된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. 모두가 알게 되니까. 먼저 중개법인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사화가 주로 다 되죠. 그렇군요. 이미 소식이 한번 싹 돈 다음에 이제 되는데, 그래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저도 뭐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 뭘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. 그렇죠. 네. 왜냐면 이제 뭐 연예인분들은 특히 이제 좀 자신들의 스토리나 아니면 건물 매입했다는 거를 알리기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아요. 기사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기사하는 거예요, 그러면?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요. 그러면 최근에도 저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유준열님. 네. 그분 기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 기억이 남고. 네. 네, 그랬거든요. 유준열님 같은 경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언주역에 네. 저기 낡은 그걸 사셔가지고 네, 이렇게 맞아요. 신축을 하셨다. 신축하셨죠. 야,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볼 때마다 네. 굉장히 자극받고 아. 동기부여 받고 동의부여 받으면 되게 잘 매각을 하셔서 또 차익을 남기셨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잖아요. 엄청난 성공 사례죠. 성공 사례죠. 그러니까요. 다만 이제 건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, 근데 이제 뭐 연예인이다 보니까, 그리고 유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았는데 사실은 그 앞단에 뭐 자신은 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. 사실 사실 뭐 그런 거는 좀 사실 뭐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네. 저는 어쨌든 잘 써서 그거는 사실 모든 저는 어떤 보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데 누가 뭐 예전에 관심 없었지만 지금은 관심일 수도 있는 거니까. 뭐 어제 오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. 그래서 뭐 트집 잡을 건 없다고 보거든요, 사실. 저는 뭐 그 유준열님 응원하고. 그리고 또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것 중에 혹시 성공 사례? 뭐 솔직히 뭐 작년에 뭐 매매된 사례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B씨가 있죠. 그러니까요. B님도 대단하신 진짜 투자자라, 저는 투자자라고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라고 보거든요, 진짜. 그럼요. 와. B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예전에 2000년대에 거의 이제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물론 소속사였으니까 산 거였고 매입한 거였거든요, 그 부지를. 그래서 건물에 매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신축을 되게 이쁘게 하셨어요.
청담동에 신축을 굉장히 이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인 펑퍼를 넣고 그러니까 신축해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례를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신축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, 어떤 컨셉으로 가고 그 동네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 동네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독보적인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또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감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주변 분들의 이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상가 신축한 다음에 특이하게 지어놓고 임대차를 다 맞춘 풀로 다 맞춘 다음에 매각을 하신 거예요. 아, 임대차를 잘 맞추는 게 핵심이다. 임대치를 잘 맞춘 것인 거예요. 네. 그럼 자신은 레인 컴퍼니에 들어가 있었고 했지만은 임대차를 깔끔하게 물론 건물이 워낙에 이뻤어요. 와.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워낙에 이쁘게 잘 이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대차가 당연히 다 이루어진 거고 거의 1층 한 곳이 조금 이제 좀 오랫동안 공실이긴 했었어요. 공실이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또 맞췄군요. 다 맞췄어요. 야, 거기다가 지금 또 최근에 또 900억짜리 또 빌딩을 또 사셨잖아요. 강남에 바로 매입을 하셨죠. 아, 그러니까 사실 그분 보면요. 동기부여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저도 사실 그분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. 82년생 40세 동갑인데 그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.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제 빈님을 볼 때마다 항상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는 점. 예.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예,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있고. 근데 실패를 한다.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실패 사례. 실패 사례. 그리고 실패를 한다면 왜 실패를 하는지, 잘못 중개가 들어갔는지 뭔가 좀 그런 것 좀 궁금해요.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실패까지는 아니었는데 실패 같은 뉘앙스만 비쳤는데도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 매입을 해준 부동산 쪽에서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. 네, 연락이 왔었는데 얘기하면 약간 좀 연예인 쪽에서. 그래서 실패 사례인데 그냥 그 연예인분들께 어쨌든 실패 사례긴 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 B씨랑 또 비슷한 위치에 매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최근에요? 최근에까지는 아닌데 실패 사례 최근에는 지금 뭐 나온 게 딱히 없어요. 근데 이제 정용화 씨가 정용화 씨, 네. 예. CN블루. 네, 맞습니다. 정용화 씨가 그 청담동에 똑같이 건물에 매입을 하셨어요. 네, 그 청담 사거리 쪽에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이면에 있는 곳이었고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청담동 조금 이제 명품 사거리 쪽에 지나서 아래쪽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약간 코너 건물에 매입을 하셨거든요. 이면으로 들어가는 코너 건물. 이 건물도 굉장히 이제 이뻐요. 대로변에 있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는데 10%도 차익을 못 남기고 한 3, 4년 만에 매각을 하셨거든요. 이유는 뭘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가치를 더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. 왜요? 이미 완성된 건물에 매입하신 거였거든요. 이미 완성된 돈은. 이미 완성된 메인 건물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 거리 자체가 저희가 상권이 중요하잖아요. 상권이 중요해요. 네, 상권이 중요한데 그 명품 거리 쪽은 명품으로 딱 도배가 되어 있고 다 사육처럼 지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명품 거리가 있고 결혼하는 곳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테리어나 가구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명품 가구 거리가 약간 논현동 말고 그 상단 밑에도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불이라든가 뭐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좀 파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특성이 있긴 한데 약간 희미해요. 그렇군요. 거리가 그렇게 인식은 되었긴 하지만 굉장히 좀 희미한 거리기는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데, 근데 그런 곳일수록 대로변에 있는 건물일수록 1층에 그러니까 임대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1층 임대료가 제일 비싸니까. 1, 2층 임대료가 어쨌든 건물본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큰데 여기를 계속 못 맞추셨어요. 거리가 뭐 이게 희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져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코너다 보니까 입지도 굉장히 좋고. 근데 이제 뭐 조금 그분을 제가 조금 위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운때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때가 안 좋아. 네. 코로나기도 하고 뭐 상가 임대차가 잘 맞춰지지 않기도 하고 거리가 또 이제 특색이 또 같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실효 효과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수익률은 악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게 이제 매각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원가격에 세금 빼면 거의 원가격에 매각을 하신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그 운대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중개법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개인을 만나느냐도 어떤 중개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
이제 또 결국에는 뭐 일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, 사실. 이렇게 중개법인에 믿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. 사실 중개법인의 선택을 좀 믿고 가는 거잖아요.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중개법인을 또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래요? 예, 또 중개법인마다 또 실력 있으신 분들을 찾아오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자기가 잘 아니까 이제 중개법인마다 아무리 물건이 이제 비슷비슷하다고 해도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기도 하시죠. 그러면 딱 가면 이제 그 A급 뭐 이런 거 딱 있나요? A급, B급, 뭐 C급 이렇게 또 나눠져 있나요? 이게 약간 좀. 뭐 나눠져 뭐 분류를 하진 않고, 근데 이게 각자 또 팀장들마다 바라보는 또 관점이 신기하게 달라요. 달라요? 왜냐면 어느 분이 보기에는 여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분이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게 나쁘다. 왜냐면은 완벽한 건물은 없거든요. 장점만 있는 건물은 없어요. 없어요. 네. 단점, 장단점이 있는 건데, 그러니까 단점을 얼마나 보완하고 장점을 얼마나 부각시키고 살릴 수 있느냐, 어떤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, 그게 가치를 더하는 거잖아요.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. 소지섭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에 연예인 매매 사례 중에서 약간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, 그 릴섹스 사거리 거기가 사실은 완전 대도로에다가 뭐 가장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가장 막히는 곳이고, 그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대로변에 있는 이면으로 들어가는 코너 건물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임대차를 또 맞추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만 계셨던 거예요. 임대차를 멈추고. 수익이 안 좋으니까. 근데 다른 분이 매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또 이제 공유 사무실을 집어넣고 외관에다가 또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잖아요. 전광판 설치하신 거예요. 그럼 성공하셨어요, 그분은? 성공했어요? 아직 매각을 안 하셨어요. 매각 아직 안 하셨으니까. 근데 그것만 해도 임대는 잘 나가네, 그러면? 그쵸. 이미 공유 사무실을 맞추는 거는 이미 그 통을 거의 쓰는 거거든요. 맞춘 거예요. 거기서 이미 나가는 거고. 사실 좀 요즘 이것도 좀 궁금한데, 요즘에 그 패스트 뭐 하거나 뭐 위워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공유 사무실이 요즘 그렇게 뭐 광고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건물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공유 사무실로 쓰면서 이렇게 임대에 대해서 걱정이십니까?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는 게 더 좋은 건가요? 뭐 좀 궁금해요, 사실 좀. 빌딩 전문가로 보셨을 때 그런 공유 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가치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. 아무래도 뭐 꾸준한 이제 임대 현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, 그리고 이제 패스트5나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밸류가 있잖아요.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게 스타벅스 브랜드 밸류가,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건물 자체에 좋은 임차인들이 맞춰지면은 그러니까 설령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임차인들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는 맞추기도 좋고, 그리고 뭐 건물 자체에 그러면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, 그리고 그러는 분들이 또 함부로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진 않거든요. 저 브랜드가 아무나 들어가지 않군요. 또 좋은 건물들에 지금 위로 들어가게. 그게 들어갔다면 하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네요. 엄청 도움이 되죠. 엄청 도움이 되죠. 그만큼 건물 관리도 꾸준히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